안녕하세요. 삼명통의 해독 7권 여명에 실려있는 두 번째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정축, 이민, 정유, 기후가 됩니다. 삼명통의 7권에 있는 여명에 나오는 사주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보면은 어느 정도의 사주가 되느냐, 상급이 되느냐, 중급이 되느냐, 하급이 되느냐, 아주 천한 천민의 사주가 되느냐, 그러한 사주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맹인 단명 진례집에 실려있는 사주를 감명하여서 올리고 있는데 그곳의 사주는 비교적 하층민의 사주가 되죠. 그래서 단명 진례집에 실려있는 사주와 이곳 삼명통의 7권 여명에 실려있는 사주와 비교하면은 어느 사주가 등급이 높고 어느 사주가 등급이 낮고 하층민의 사주고 상층민의 사주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파 단명 진례집에서는 운을 대비해서 추리하는 것인데 대운도 대비하고 세운도 대비하여서 운에 따른 길흉하복을 추리하고 있는 것이고 삼명통의 7권 여명에 있는 것은 비교적 상급의 사주가 되고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중급, 하급 사주도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행십성의 역량을 파악하여야 하죠. 이 사주는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유유와 축이죠. 일간정화의 재성이 되죠. 재성이 유유축으로서 강왕하죠.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특히 유유가 자형이 되죠. 복음이 되고 그리고 월령에 인목이 있는데 천간엔 없죠. 인목은 이 사주의 인성이 되죠. 그리고 정화는 비견으로서 인목 생지를 월령에서 봐서 비견급도 즉 일간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인성은 인목이 뭐고 무엇입니까? 걸록지가 되어서 강하죠. 그렇지만 재성인 유만큼은 강하지 않죠. 재파인이 되는 사주, 기역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신이 시간에 있는데 이 식신은 월지의 임목, 토의 걸록지에 뿌리를 두었고 그리고 월간의 임수는 정제로서 연지의 축토에 뿌리를 두었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사주 최상을 정확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약하지는 않고 그 외의 오행십성들은 그거 다 약하죠. 그래서 오행십성이 두루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는 장성살이 되고 이는 겁살이 되죠. 그리고 겁살과 연간의 정과 합을 했어요. 겁살 위에 있는 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을 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겁살과 합을 한 그 형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일간 정화하고도 합을 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중하급 사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겁살이 연과 합을 했고 그리고 오행십성의 세력은 유금인 즉 편제가 완전하게 강왕하게 세력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기세의 흐름도 그렇게 명쾌하게 흐르는 기세는 없죠. 관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약하죠. 그래서 중하급의 사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냐? 연간정화의 천을 기인은 유금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일간정화의 천을귀인도 유가 되죠.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귀인이 일과 연 두 개 다 각각 한 개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일간은 자기 자리에 천을귀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격이 나쁘지만 중하급에 속하는 사주지만 천을귀인이 있음으로 해서 중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화살 위권된 사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죠. 월지의 임목 이것의 천덕귀인은 무엇이냐? 정화가 되죠. 그게 일과 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상급 사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을귀인이 있고 또 천덕귀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하급의 사주를 중상급의 사주로서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정은 임의 남편이 되고 갑은 정인으로 남편의 식록이 된다. 삼명통에서는 여자 사주를 볼 때에는 남편성과
자식성을 본다고 하였죠. 그래서 처음에 임수 남편성을 거론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남편성이 되고 간목은 정인인데 임목 중에 있죠. 그리고 목은 수어 식록이 되죠. 식신이 되니까 식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정유일은 일기가 되고 그렇지요. 자기 자리에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일기가 되는 거죠. 기토가 자식이 된다. 시간의 기토가 식신으로서 정화일간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임수 남편성은 기토 관성을 얻었으니 임수가 기토를 얻게 되어서 곧 남편의 관성, 남편의 벼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남편은 귀하게 된다. 기토 자식의 갑은 관이 되니 주어 자식도 귀하게 된다. 자식성은 기토가 되는데 기토와 벼슬성인 관성은 간목이 되죠. 이 간목이 월령의 임목 중에 있게 되죠. 그래서 자식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귀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는 재성인데 우왕하다. 그러므로 남편이 영화롭고 자식은 엄덕이 있는 사주가 된다 하였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강왕한데 운의 흐름을 보면은 목에서 화로 흐르죠. 즉 일간이 강하게 되는 운으로 흐르게 되죠. 비교적 일간이 약한데 일간이 강하게 되어서 강왕한 재성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또한 있고 식신이 연지축토에 뿌리를 두어서 화운에 식상생지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게 되어서 운빨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토가 축토를 보고 또 멀리 있죠. 그래서 비교적 약하죠. 그리고 식신인 자식성이 되죠. 그리고 임수는 역시 축토에 뿌리를 두었죠. 축토 외에는 의지할 곳만한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사주의 남편과 자식의 역량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역량이 있는 편은 아니죠. 자식성인 식신 기토가 임목에 뿌리를 두고 축토에 뿌리를 두었지만 약하죠. 그리고 임수도 마찬가지로 남편성에 속하는 관성인데 연지의 축토에 뿌리만 두었죠. 물론 나부 모양의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은 보완되겠지만 약하죠. 그래서 남편과 자식의 덕보다는 사주 주인의 능력에 의해서 도리어 영화로운 일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체상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지만 운빨이 좋아서 그래서 영화롭게 게 되는 사주라고 하겠습니다.